머리 아플 때 응급실 가야 하는 경우. 깨질 듯이 머리 아플 때. 기전과 과거력, 지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 부딪혀서 머리가 아프다? 당연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뇌출혈 같은 걸 감별을 해야 되니까. 고혈압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것도 한번 좀 가볼 만한 직해요. 만약에 와이즈님이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응급실에 갈 건가요? 최근에 좀 머리가 편두통처럼 아팠던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머리 아프고 이거 내가 그냥 평소에 좀 신경 쓰는 일도 요새 좀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플 거야 하고 그냥 안 갔거든요. 잠깐만, 병원을 안 갔다 하니까 좀 웃기네. 맨날 가는 곳인데. 하여튼 진료를 안 받거든요. 그러고 나선 지금은 또 편두통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타이레놀 그냥 한두 번 먹고 끝냈고. 근데 저번에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거는 찐이다. 몸도 좀 으슬으슬거리네. 이거는 머리도 아픈데 이거는 어떤 열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다. 그런 열나는 원인을 찾으러 병원을 가야 된다 해서 가서 코 찔러 보니까 독감 인플루엔자더라고. 복합적으로 뭔가 다른 증상이 있으면 다른 뭐 춥다거나 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머리까지 아프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 또 가봐야죠. 머리 쪽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제 두통도 가벼운 두통부터 해가지고 응급 증상인 두통도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종류 두통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이제 주로 다룰 거는 응급실에 왔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뇌출혈이잖아요. 뇌출혈. 네. 이제 생기면 대부분 후유증이 남고 50대가 넘은 나이에 진단되는 그런 인식도 있잖아요. 네. 보통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이 만약에 뇌출혈이 생겼다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어디 부딪히는 그런 사고를 당했나 이제 그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30대, 40대도 많이 발병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뇌출혈 환자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네. 저 근처에 있어. 진짜 실제로 한 명은 익스파이어 했고 한 명은 지금 마비가 돼서. 30대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디 부딪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고 그냥 내과적으로. 내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2022년 기사인데 신평원에 따르면은 뇌출혈 환자 중 30에서 40대가 12%를 차지한다. 10명 중에 1명이다. 네, 꽤 그런 많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픈 경우가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한데 뇌경색 이제 이것도 아주 두통이 가끔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고 이제 어디 한쪽 감각이 이상하거나 의식이 좀 바뀌거나 갑자기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거나 뭐 잠을 자거나 그런 경우. 날짜를 기억 못 한다거나 지금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뭐 이런 거 막 묻잖아. 옆에 보호자 누구예요? 몰라요. 이런 분들은 나 보고 맨 처음에 봤을 때 엄청 깜짝 놀랐거든. 진짜로 있구나 하면서 막. 이런 증상 중에서 진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바로 뇌출혈이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2년차 때인가 머리가 엄청 아픈 그런 환자가 왔어요. 이제 구토 증상도 있고 이제 뇌경색으로 만약에 오면은 보통 신체 이렇게 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힘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힘이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힘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애매해요.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통 그 의사 선생님 진단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애매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두통이 있으니까 뇌출혈이지 않을까 검사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포커스도 거기 맞춰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경색은 아닐까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를 하고 나니까 뇌경색이더라고요. 맞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보통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저도.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실제 그 병원에서는 특징적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빈도가 높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를 비춰본다면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그 이론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진짜 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약물 부작용 같은 거 보면은 자주 일어나는 거 진짜 뭐 드물게 0.01% 확률로 드러나는 거 막 그걸 또 막 적어놓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일단 두통이 오면은 아까 얘기한 뇌출혈이 응급이라 했잖아요. 이제 그 질환부터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뇌출혈 감면 검사에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무조건 CT죠. CT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뇌출혈 감면하는 걸 찍을 때. 5분. CT실 환자를 모시고 가서 CT실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사선 기사랑 같이 그 CT 찍는 장면을 보고 환자를 모시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딱 보면은 검사하는 실제 시간은 1분 내외더라고요. 끝. 맞아요. 환자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1분 안에 끝나요, 보통. 촬영 시간은 이제 그 정도고, 이제 환자를 이동하고, 검사 그 대에 환자를 자세 맞게 이렇게 세팅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되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면은 뇌출혈인가요? 하얗게.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보고 뭐 SH니 ICH니 뇌출혈이 나오면은 보통 신경외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조영제 없이 그냥 뇌 CT만 찍었는데 어느 순간 뇌출혈 소리 나오면은 뇌혈관 조영제 CT를 같이 찍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무가 조금 더 추가된 그런 적이 또 있었는데 MRI도 뇌출혈을 감별할 수 있는데 왜 CT를 주력으로 하는지 빠르니까요. 신속하고. 저는 그냥 CT, MRI 솔직히 이제 일반인 분들은 구분을 잘 못하실 거예요. 아까 CT 찍었는데 MRI 왜 찍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되게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일반인이면 당연히 모르지. MRI 그 비싼 거 아니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CT는 이제 뇌출혈 감별을 좀 빨리 해보려고 찍은 거고, 뇌 경색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MRI 찍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CT는 응급하게 먼저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CT를 바로 찍고, MRI는 지금 만약 새벽 뭐 1시, 2시 이러면은, MRI 당직 기사 콜 해야 되고, MRI 키는 것도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뭐 이래서 좀 느립니다. 그래서 당장 저 CT를 찍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MRI는 CT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MRI 네. 시간이. 그리고 혹시나 환자가 MRI에 반응하는 보철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막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환자들 보면은 이제 스스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걱정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몸에 기계 장치 같은 거를 체내하고 있는 심박동기 이런 거 네.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뭐 심박동기도 MRI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게 또 좋은 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임플란트 오옇게 막 나와. 뭐 찍으나 마나 못 쓰는 사진이 돼버려서. 맞아 이렇게 다 비춰가지고 음영이 이렇게 딱 예.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거에는 어떤 검사가 더 잘 보이고 맞아. 더 진단 그게 높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같은 부위를 검사하지만 볼 수 있는 게 또 다르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CT랑 이렇게 MRI를 좀 구분해서 하지 않는가. 뭐 두 개 다 볼 수 있긴 하지만은 네. 이제 진단하는데 이게 더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 엑스레이를 예를 좀 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똥 차는지 보려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는데 굳이 MRI를 찍을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MRI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에서도 그냥 단면으로 딱 나오거든요. 만약에 머리에 이렇게 뭐 충격을 가해져가지고 외상으로 뇌출혈이 의심된다 하면은 이제 어떤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시스파인. 목뼈랑 아니면은 얼굴뼈를 이렇게 또 같이 또 예, 볼 수도 페이셜 있고. 본 CT도 아마 같이 찍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픈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엑스레이도 좀 찍어볼 것 같고. 외상으로는 경우에 목에 필라델피아라고 차잖아요. 네. 이제 그게 비용이 또 상당해요. 아 그래 나 생각해보니까 그 숫가를 본 적이 없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 숫가를 일일이 다 보고 이게 네. 얼마인지 보고 다 했거든요. 그 당시 기준이라서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평균 비용이 5에서 7만 원 정도 매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개인이 사려고 찾아보면은 10,000원 내외예요. 지금은 뭐.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지 15,000원 이렇게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어? 코스프레 용품이야? 왜 그렇게 싸 그거? 근데 상품 페이지 보면은 컬러랑 외관상 보면 또 그건 똑같아요. 근데 왜 비싸게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병원의 어떤 뭐 인력의 관리비나 아니면 물류비 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싸다는 거. 뭐 애플에서 나온 충전기나 다이소에서 파는 충전기나 단자는 똑같고 색깔 다 똑같은데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느낌 아닐까? 근데 이게 검사하고 나서 이제 전혀 목뼈에 문제가 없다. 어떤 신경 손상에 의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풀거든요. 예. 환자분이 평소에는 이제 일자목인데 이거 하면은 이제 그 C자 커브가 잘 유지되니까 네. 불편하거든요. 맞아. T까지 확인하면은 보통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10분 하고 안 써요 그걸. 어. 그렇지만 이제 비용은 추가가 되는 거. 아 근데 그 교통사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근데 뜯고 착용하면은 반품이 안 된다는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머리 다쳐가지고 응급실 와가지고 뇌출혈 의심돼가지고 CT 찍잖아요. 네. 만약에 그 당시에 괜찮다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아 그렇죠. 미세출혈 가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한쪽이 기운이 빠지고 이러면은 그때는 브레인 CT, 머리 CT를 한번 더 찍어 보기는 해야 돼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양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출혈량이 늘어서 증상이 그렇게 생겼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새벽 2시, 3시라도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어보는 걸 권장드립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한번 겪었긴 했어요. 진짜 다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근데 그 처음 찍은 CT상에서는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또 바뀐 거예요. 네. 갭이 24시간은 아니었거든요. 네. 더 짧은 텀이었어요.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이었나 그 정도쯤 될 거야. 아마 12시간 이내. 근데 찍었는데
막 이렇게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지연성 뇌출혈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외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게 24시간 안에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뭐 길게는 2주에서 4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또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런 순간 때문에 CT를 막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방어 진료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골절도 마찬가지야. 미세 골절. 그건 잠복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어제 코 찔렀는데 독감이 아니었는데 오늘 증상이 있어서 찔러보니까 독감이었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슈레인 만약에 나온다면은 어떤 약제와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